자,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효요. 일단 245조. 일단 이 조문을 정확하게요. 부동산은 뭐요? 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 20년간 소유의 의사. 따라서 자주 점유자만 시효 취득할 수 있죠. 소위 의사로 평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엔더 뭐요? 등기까지 돼요. 유일하게 뭐요?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이지만 등기해야 됩니다. 그죠?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물어볼게요. 이자가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평공연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판단 시기. 자주 점유, 평공연 점유는 언제를 기준으로요? 점유 개시시. 따라서 도중에 뭐요? 자신이 적법하게 점유할 권이 없다가를 알았더라도 뭐요? 자주 점유가 부정되지 않는다. 그죠? 1항이 점유 취득 시요. 그래서 이 1항을 시험 문제로 뜰 거예요. 이거는 조문 문제만. 근데 이미 뭐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을이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도 불구하고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유자로 이미 뭐요? 등기가 되어 있는 자가 등기만 되어 있으면 돼요.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자. 자주 점유는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평공연까지 똑같대요. 엔더 뭐요?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도 언제면요? 점유 개시시, 그죠?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미 등기가 됐기 때문에 등기는 요건이 아니죠, 그죠? 자, 점유 취득 시하고 차이점이 선의 무과실까지, 그죠? 선의는 추정,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 그죠? 추정이 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봤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자, 점유 취득 시효는 뭐야? 체크할게요. 성계 취득이 아니죠? 성계 취득이 아니니까 뭐야? 다 원시 취득이죠, 그죠? 따라서 법률 규정한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따라서 245조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자가 되죠, 그죠? 등기해야만. 맞죠, 그죠? 등기해야만. 그래서 시효 취득 완성 플러스 뭐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등기 안 했어요. 그럼 완성자는 뭐요? 245조에 기해서 시효 취득 완성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서 뭐요? 등기를 자신하고 넘겨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죠. 자, 여기 키포인트예요. 따라서 이자는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죠.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은 특정한 의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죠? 네, 의무자에게만. 물권자라면 뭐예요? 누구에게나 그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따라서 시효 취득 완성자가 가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고. 그럼 채권이니까 뭐예요? 특정한 의무자.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체크할게요. 시효 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등기 명의. 따라서 20년이 됐죠, 그죠? 그때 보니까 뭐요?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됐어요? 갑 앞으로 돼 있다, 그죠? 이자에게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뭐요? 자신 앞으로 등기를 넘겨달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다른 자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판례를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등기를 안 했습니다. 여전히 뭐요? 갑이 소유자 맞죠? 맞죠, 그죠? 그 상태에서 벽에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습니다. 시효 취득 완성 당시에서는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였다, 그죠? 그래서 이자는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근데 그 이후에 등기하기 전에 갑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을은 벽에게는 시효 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죠? 이자에게만, 그죠? 시효 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자세한 판례들을 우리가 심화반에서 쭉 연습을 할 거예요. 자, 20년이 계속이 되어 있죠. 언제부터 뭐요? 시작이 됐냐면 기산점. 자, 당연히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죠, 그죠? 개시한 때인데 원칙 언제부터? 시효 취득자가 뭐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자,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지 못한다. 체크를 하시고 원칙입니다. 그러면 뭐야? 애만 정확히 얘기하시면 돼요. 애만.
종료 표시하시고. 다만 시효 취득 기간 내에 뭐요? 계속 등기 명의인이 동일했습니다. 이자가 뭐요? 20년 동안 소유사로 시효 취득이 완성됐죠. 그러면은 그 동안에 뭐요? 소유자 명의가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만 확인되면 돼요? 20년이 지났다만 확인되면 되죠. 그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 명의인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자는 누구에게만?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예요? 기산점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근데 명의인이 변동이 없다면은 이자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뭐만 확인되면 돼요? 20년이 지났다,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점유취득 시효 기간 내 뭐예요?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다, 그죠? 그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 경우가 아니라는 뭐예요?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그죠? 사실관계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별 판례들은 우리가 일단은 심화반에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 뭐예요? 만약에 뜨면은 판례가 떠요. 판례가. 그래서 깊이 있게 뜹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효 취득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점유 취득 시효의 경우는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에 시효 취득 완성자의 신분은 뭐야? 채권자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이를 의로 이전 등기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의무자에게만, 그죠? 누구에게?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그죠?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 소유명의가 타인에게 이전됐죠. 그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시효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큰 특징.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공통점이 뭐야? 똑같이 자주 점유, 평원, 공용 점유일까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점유 취득시효는 악의, 가실 있는 점유와 상관없죠.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가실, 도고 이착하시면 되죠. 다만 언제만 있으면 족합니까? 점유 개시시만, 그죠? 즉 선의 점유다, 가실 없는 점유자,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죠? 유효, 무효는 언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당시. 똑같아요. 점자의 점유가 자주이다, 타주이다, 선이다, 악이다. 언제요?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그래서 추정이 되지만 다 추정되죠. 무가실만 추정이 되지 않더라. 무가실은 점유 시효 취득을 주장한 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설명됐죠. 선의 무가실 뭐예요?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10년 내내 뭐예요? 계속될 필요는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10년 동안 점유를 해야 되죠. 근데 자신 스스로 10년 동안 점유할 필요가 없다고, 그죠? 점유의 성계가 인정이 되어 있죠. 똑같이 뭐예요? 등기도 자신 명의로 등기가 10년 되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전자의 등기와 아울러 뭐예요? 10년이면 족하다, 그죠? 점유의 성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의 성계도 인정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이 출제인데, 판례. 이중 보존 등기는 뭐예요? 앞에 된 보존 등기만 유효하다, 그러죠? 따라서 뒤에 된 보존 등기에 터잡아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불가능하다, 그죠? 그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동산의 취득시효는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시효는 동산, 부동산 모두 인정되죠. 모두 인정됩니다. 근데 출제는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가 출제가 됩니다. 판례를 토대로. 그래서 우리가 심화반에서 자세히 분석할 거예요. 동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장단기 보세요. 이랑 10년간 소유서로 평공의 동산을 점유하면 10년이 지나면 뭐요? 즉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전항의 점유가 뭐요? 선이며 가실 없이 개시된 경우. 따라서 단기는 뭐요? 장기와 달리 선의 무가실도 추가된다 요건이, 그죠? 등기부 취득시하고 점유 취득시하고 차이점하고 똑같아요, 그죠? 보니까 선의 무가실 언제만 필요해요? 개시시만. 개시만. 그때는 5년만 지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이번 회차에는 일단 조문 위주로 갑니다. 자, 효과, 제목 밑줄 것이고, 익숙한 거예요. 제목에다가 소거표 밑줄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뭐요? 그 효력은 정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그죠? 소유권 취득은 완성이 되고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했다면 그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따라서 점유 기간 내내 취득한 가실 등은 부당이득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개시로 소급한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아직 출제 안 될 거예요.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 자, 그 다음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 이미 조문에서 봤어요. 시효 취득이 완성이 됐다면 그죠? 그 효력은 소급합니다. 점유 개시 시로. 따라서 그 점유 기간 동안에 취득하면 가실 등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지문이요. 자, 그 다음 손대지 마시고 원시 취득이다. 그죠? 성계 취득이 아니죠. 원칙적으로 전주에 대해서 뭐요? 존재했던 모든 제한은 시효 취득과 더불어 뭐요? 다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일 뿐이요. 원칙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이미 뭐요? 제한을 용인한 상태로 뭐요? 시효 취득했다면 그때는 뭐요? 제한 있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한 있는 소유권을. 그런데 이 같은 제한은 뭐요? 용인하지 않고 시효 취득했다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원칙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손대지 마시고 여기에 뭐요? 이미 A 앞으로 저당권이 종료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가 뭐요? 소유의 의사로 저당권은 뭐요? 용인한 상태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 취득시효 완성하고 등기했다. 그럼 이자는 저당권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까? 저당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후자입니다, 후자. 원칙적으로 뭐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원칙이지만 시효 취득자가 뭐요? 이와 같은 제한을 용인한 상태에서 시효 취득했다면 이와 같은 제한을 수반하는 소유권을 취득한 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만 써놓으면 돼요, 원칙. 자, A는 우리가 문제로서 볼 거예요, 문제로서. 예. 자, 기타. 쭉 제목만 확인할게요. 체크 동사내만 돼 있죠, 그죠? 즉 선점, 요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은 동사내만. 이런 것들이 다 뭐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 선점 말 그대로입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뭐요? 먼저 점유하면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무지물 선점. 근데 동산에 한다 그죠? 즉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은 객체 안 됩니다.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유실물도 똑같아요. 유실물 주인이 잃어버리고 뭐요? 지하철에 잃어버리고 내린 물건을 습득한 자가 뭐요? 법률에 정한 바에 대해서 공고를 한 후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에서 습득자가 뭐요?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 다음 매장물 발견. 타인의 토지를 뭐요? 파니까 뭐요? 주인이 있는 물건이 발견됐어요. 다만 현재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 즉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대해서 뭐요?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요? 발견자가 해당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부터 발견한 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은 뭐요? 공유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제목 정도는 보세요. 요건까지는 보지 마시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은 뭐요? 동산에 한해서 그죠? 이건 성계 취득이 아니라 뭐요? 원시 취득이다, 그죠? 원시 취득. 법률 규정은 원시 취득이다. 그다음 부합, 번합, 가공을 뭐요? 통틀어서 첨부를 하는데 부합의 의 정도 뭐요? 예, 첨부의 조문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 출제 안 됩니다. 부합. 먼저 257조로 볼게요. 이게 개념이다, 그죠? 동산과 동산이 처음에는 동산이 2개 이상이죠. 부합하여, 그죠? 그래서 결합하여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결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분리에 가담 비용을 요구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원래 물건 비용보다 분리 비용이 더 세죠. 그때는 뭐야? 분리를 허용치 않고 결합된 상태로 뭐야? 하나의 물건으로 남습니다. 이걸 뭐야? 부합이라고 한다 그죠? 하나의 물건이요. 그래서 부합된 물건을 부합물 내지는 합성물이 한다. 그때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뭐예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자가 돼요.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는 뭐예요? 부합 당시의 비율로 원래 동산의 소유자들끼리 뭐예요? 공유가 됩니다. 이 부분이 출제가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수업에는 여기 더 필요하죠. 그죠? 예. 농작물을 설명하면서 그죠?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해 버렸어요. 그죠? 그때는 무조건 뭐예요? 부합물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근원에서 부속, 항성, 부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개념 정도만. 부합은 똑같이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이죠. 원시다. 따라서 부동산의 물건이 뭐예요? 부합했더라도 객체가 뭐예요? 부동산일지라도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18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혼화는 뭐예요? 동산과 동산 중 더욱더 뭐예요? 부합이 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과 기름, 술과 술은 잘 섞이죠. 이런 것을 혼화랍니다. 혼화. 그 다음에 가공은 뭐예요? 혼화와 가공은 동산에만요. 체크를 하지 마시고 물건이 뭐예요? 동산에 노동력이 가미돼서 기존 동산과 뭐예요? 다른 물건이 됩니다. 이를 가공이랍니다. 근데 민법이 적용되는 건 거의 없어요. 왜 남의 물건에다가 노동력을 가해서 다른 물건을 만들어요? 근로관계 때문에 그죠? 민법, 일반법이 때문에 적용 안 돼요. 그래서 금덩이를 뭐예요? 가공해서 금반지를 만들었다고. 여기 가공이에요. 즉 타일의 동산에 가공한 데는 그 물건은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자입니다. 원칙. 그러나 가공이란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뭐예요? 타일이 된 것들은 가공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때 계산할 때 뭐예요?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했을 때는 그 가액이 뭐예요? 정가액에 가산해서 계산한다. 그런 조문이 있는데, 자, 그냥 그런 정도로 이게 자체가 시험 문제에 뜰 리는 없어요. 그래서 가공은 동산에만 그죠? 동산에만. 자, 그래서 24회 문제는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보세요. 소유권이 가장 완벽한 물건이죠. 침해되면 당연히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세 가지죠. 침해 모습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뭐요? 방해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먼저 213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출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보다는 뭐요? 요 논리가 앞에서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일의 지위 거기서 똑같이 응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소유자는 그 소에 속한 물건을 뭐요? 점유하고 있는 자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 소유자의 물건을 뭐요? 점유하고 있는 자. 그런 건 뭐요?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 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소유권에 대한 반환은 뭐요? 누구에게만? 현재 소유자의 물건을 뭐요? 점유하고 있는 자에만. 그 점유자에게는 뭐요? 직접 점유자도 있고 간접 점유자도 있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다음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문장이요.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뭐요? 그 자에게는 반환 청구 못하죠. 따라서 누구에게만요? 정당한 근도 없이 뭐요? 소유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매수인은 아직 등기는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매매계획 계약에 의해서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매수인으로부터 뭐예요? 미등기 전매로 취득한 뭐예요? 전득자도
매매를 통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뭐요? 소유객에게서 전덕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똑같은 판례죠. 물권적 청구니까 누구만이? 현재 물권자. 전 소유자. 물권 청구는 없다. 그죠? 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물권 청구는 물권과 분리 못하죠. 따라서 누구만이? 현재의 물권자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현재의 소유자만이. 그죠? 자, 그 다음. 상대방도 누굽니까? 현재 점유자죠. 자, 어서 보세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현실적으로 뭐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따라서 불법 점유자라도 뭐요? 현재는 그 물건을 다른 자에게 인도해서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를 상대로 뭐요? 인도 청구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라 됩니다. 우리가 물권 청구에서 이미 다 봤던 그 논리가 계속 반복돼요. 물권적 청구자는 뭐예요? 현재의 소유자. 상대방도 뭐예요? 현재의 소유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뭐예요? 판례들은 그때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는 다시 몇 페이지로 가냐 하면은 328페이지요. 328페이지 제일 밑에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 지위 있죠? 이 부분요. 토지 매매가 있었다. 아직까지 자신은 이전 등기 한 바는 없다.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런데 이자가 매도로부터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 갑이 소유자 맞죠? 그때 갑이 소유권에게 해서 뭐요? 어떻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왜? 이자는 적법하게 매매 계약에 의해서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다시 미등기 상태로 점유한다. 그죠? 현재 이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에게서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그죠? 이자는 원로부터 뭐야? 적법한 매매를 통해서 그 물건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죠? 이 논리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이제는 끝났어요. 자, 방해 제거 예방. 그죠?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조문은 요겁니다. 중개사 시험은 이미 출제됐어요. 방해를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뭐야? 또는입니다. 여기 체크할게요. 엔드가 아니죠. 예방 또는 뭐요? 이나죠. 그죠? 예, 같은 말이죠. 그죠?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하나를. 그죠? 엔드가 아니죠. 그죠? 예. 자, 어디를 오시냐면은 공동소유로입니다. 소유권 파트,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특히 공유를 위주로. 그죠? 즉 공동소유라면은 물건은 몇 개입니까? 하나요. 하나의 물건이 하나니까 소유권은 몇 개요? 하나밖에 승리 못하죠. 일물일건주의. 근데 하나의 물건은 뭐예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 즉 예를 들게 되면 A 토지를 갑, 을병이 뭐예요? 3분의 1씩 작출해서 뭐예요? 소유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토지가 하나니까 소유권 한 개 맞죠? 그래서 3분의 1이 모이면 1이 되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를 공동소유를 하는데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 중에 시험 문제 요거예요. 나머지는 공유와 비교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자, 일단 키포인트를 체크할게요. 자, 이때 뭐야?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수인의 결합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의, 총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위주로. 그때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가 이겁니다. 하나의 소유권은 뭐야? 이렇게 뭐야? 분량적으로 일부씩 나눠서 소유하고 있죠. 이 분량적 일부분을 지분이라 한다. 지분. 즉 공유에는 지분이 있어요. 합의도 지분이 있어요. 그런데 총유는 아예 지분이 없어요.
특징적인 모습 기억하셔야 돼요. 즉 내가 아무리 동창회비를 많이 내었더라도 동창회 재산 중 얼마가 내 것이다. 지분이 없죠. 그죠? 즉 권리력 없는 사단이 집합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사원들이 뭐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를 총률한다. 그죠? 그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냐? 공유는 자유를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합의는 뭐예요? 지분이 있더라도 처분 안 됩니다. 처분하려면 전원동에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에 처분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목적물의 변경 처분. 공유는 뭐예요?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려면 전원동에 계셔야 돼요. 요거는 합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거 요거예요. 총유는 총회가 처분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분할 청구. 공유는 자유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자, 특징적인 모습 기억하셔야 돼요. 합의는 지분은 있지만 뭐예요? 분할 청구 못해요. 분할 청구 못합니다. 그런데 총유는 뭐예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존행위. 요거는 공유 합의 똑같아요. 공유물, 합의물은 뭐예요? 현상 그대로 유지를 목적으로 보존행위는 공동 소유자에게 다 유리하기 때문에 공유 합의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총유는 뭐예요? 총회만이 결정했어요. 총회만이. 총유물에 대한 뭐예요? 관리 처분 행위는 누구만이? 총회만이. 그래서 사용 수익은 크게 신경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체크했던 부분은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공유 파트를 다 배우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모습을 그 도표를 통해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공유에다가 신경 쓰세요. 자, 공유라면 뭐예요?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뭐예요? 이렇게 지분을 통해서 뭐예요? 나누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죠? 260이죠. 물건이 지분에서 소일에 소유되는 공유로 한다. 지분은 뭐예요? 다를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뭐예요? 균등으로 추정된다. 그죠? 추정됩니다. 자, 의의는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지분권. 원칙적으로 뭐예요? 균등으로 추정되죠. 그죠? 자, 체크할게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소유권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시효 취득할 수 있고, 그죠? 제일 특징적인 모습이 이거예요. 지분은 자유로입니다.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제일 많이 떴어요. 그죠? 내가 가지는 지분은 뭐예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그냥 조문 자체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어요. 또는 뭐예요?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럼 갑이 가지던 지분은 뭐예요? 을과 병에게 뭐예요? 이자들의 지분의 비율로 똑같이 또 넘어갑니다. 근데 을도 사망했다. 상속인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결론 한 명밖에 안 남았죠. 결론 단독 소유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뭐 지분의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필요 없어요. 조문만.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요. 그 자가 가진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뭐요? 그 지분의 비율로 기속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분은 자유로 처분할 수 있죠. 그죠? 그 부분 제일 많이 떴어요. 자, 그 다음 263조. 그래서 보세요. 공유하는 지분을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자동차로 볼게요. 자동차 한 대죠. 그럼 어떻게 운행할 것이냐? 세 명일 거 뭐예요? 초수는 갑이 뭐예요? 열흘 동안. 중수는 뭐예요? 을이. 하수는 뭐예요? 병이 열흘 동안 거죠. 즉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대로 뭐예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죠?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다음에 264조 체크하시고 계속 탐구입니다. 지분은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자체 공유물 자체를 처분 또는 변경코자 한다. 성용차인데 뭐야? 화물차로 개조하겠다. 그죠? 다른 자에게 뭐야? 차를 뭐야? 아예 매도해서 소유를 넘기겠다. 이 같은 공유물 자체의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즉 전운동입니다. 동의 없이 처분 변경 못한다. 그죠? 즉 공유물 자체의 처분 변경은 전운동이에요. 지분은 단독으로 자유로 처분할 수 있죠. 공유물 자체의 처분은 전운동입니다. 그 다음 케이스 문제가 뜨면 이겁니다. 공유물의 관리.
원래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관리는 보존, 이용, 계량행위를 말했죠. 그죠? 근데 보존이 따로 떴기 때문에 관리는 이용, 계량행위까지만 그죠? 그래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지분의 과반수. 그러나 보존행위는 100% 유리죠. 따라서 단독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B에게 임대를 놓아서 수익하겠다. 그때는 관리 맞죠, 그죠? 이용 계량이기 때문에 그림상 몇 명이요? 2명이 동의해야 되겠죠, 그죠? 지분의 과반수니까. 그런데 갑이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와 같은 공유물의 임대 행위는 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케이스 문제입니다. 케이스가 뜨면. 근데 보존 행위는 단독이죠, 그죠? 그래서 이자가 훔쳐갔어요. 이를 돌려받은 것은 보존 행위 맞죠? 그때는 이자고죠.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관리 행위죠. 구체적으로 이용 계량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시험 문제 아니에요.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고, 답은 안 해요.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의무행을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 가액으로 그 지분의 매수를 청구하시다. 매수 청구니까 형성권이다. 그죠? 자, 그럼 쭉 확인합니다. 밑줄 긋지 마시고. 자동차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죠? 초수는 갑이, 중수는 을이.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지분은 자유로 처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죠? 전원 동의. 그 다음,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그죠? 구체적으로 이용 계량이요. 보존은 단독으로. 그 다음, 공유물에 관한 조세 공가 등의 부담은 지분의 비율로. 그때 공유자 중 1인이 1년 이상 이와 같은 의무 이행을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가 그자의 지분에 대한 매수를 상당 가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미염 체크할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 부분은 보존행위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옆에 보존행위. 옆에다가 보존행위 적을게요. 그래서 갑을병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B가 훔쳐갔어요. 그때 갑뿐만 아니라 을병도 단독으로 B를 상대로 반환해주고 청구할 수 있죠. 근거가 보존행위죠, 그죠? 공유도 공동 소유, 물건에 대한 소유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물건 맞죠, 그죠? 그럼 침해가 있으면은 물건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 그죠? 점유를 빼앗아가든지 또는 점유를 빼앗아가는 이해 방법으로 토지라면은 B가 허락도 없이 쓰레기를 쌓아뒀다, 그죠? 이와 같은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미적을게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의해서 침해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든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이 가반이 안 돼도 상관없죠. 왜요? 보존 행위이므로. 보존 행위이므로. 자, 그래서 이 부분 출제가 된다면은 관리 행위를 가지고 어떨 거예요? 자, 일단은 보세요. 자동차를 갑을병이 3명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근데 지분을 보니까 갑이 5분의 3입니다. 그때 나머지 을병도 자신의 지분을 B에게 매도하는 지분의 처분은 자유죠. 자유입니다. 지분의 처분 자유. 그런데 공유물 자체 처분 변경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을에게 임대해서 수익 활동을 하겠다. 이거는 그림상 누구만이 갑이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지분의 처분이냐, 그죠? 그 다음에 공유물 자체 처분 변경이냐, 아니면 관리 행위냐, 이것을 포섭해서 자유로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그죠? 아니면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포섭하는 문제예요, 그죠? 예. 그래서 판례의 깊은 부분은 우리가 심화반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유물의 분할로 옵니다.
공유자는 자율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원칙 자유입니다. 원칙. 공유자는 자율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자율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범위에서 불분할 약정할 수가 있죠. 그죠? 당연히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갱신하더라도 그 기한은 뭐요? 5년을 넘지 못한다. 자, 사망이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이 부분 안 봤어요. 자, 215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소유권 파트에 있는데, 자, 215조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352페이지. 여기 뭐요? 아파트예요. 그죠? 구분 소유.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은 인접하는 소유자의 공유죠.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분할하면 안 되니까 성질상. 그런데 239조는 상린권에 관한 규정이요. 239조. 교과서가 몇 페이지냐 하면은, 그러면 354페이지 정도에 237조를 보게 되면은, 자, 경계라든지 담은 인접지 소유자의 공유로 추정되죠. 그죠? 이게 공유라면은 당연히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계담을 분할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겁니다. 239조. 즉, 경계는 뭐요? 담이 인접지 소유자들의 공유 관계로 되어 있을 때, 이거는 뭐요? 성질상 분할할 수 없다, 그죠? 분할할 수 없답니다. 그 지문이요. 자, 그래서 이 지문 한번 출제가 됐어요. 215조, 239조, 그죠? 경계표 등이 뭐요? 담 등이 인접지 소유자 공유로 되어 있을 때, 이건 성질상 뭐요? 분할하지 못하죠. 분할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분할의 방법으로 갑니다. 요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협의 분할. 협의 분할이 원칙이요. 협의 분할이 안 된 경우는 뭐예요? 재판 분할입니다. 순서.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뭐예요? 재판 분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야. 현물 분할이 원칙이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뭐예요? 현재의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그때는 가액 분할이요. 자, 그럼 순서요. 분할의 방법은 뭐예요? 협의 분할이 원칙. 안 됐을 때 뭐예요? 재판 분할. 그래서 협의가 된 경우는 재판 분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그죠? 근데 현물 분할이 적당치 아니한 경우에 가액 분할입니다. 자, 270조는 조문으로는 계속 지문화돼요. 다분은 안 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에서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즉 실질적으로 뭐예요? 가불병이 A 토지를 3분의 1씩 나눠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부분은 갑소유, 이 부분은 뭐예요? 을소유, 병, 단독 소유로 됐다,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 부분에도 원래는 을의 3분의 1 지분도 있었고 병의 3분의 1 지분도 있었죠. 그 실제로 뭐예요? 자신들이 가지는 그 지분은 뭐예요? 서로 맞바꾼 거하고 똑같아요. 지분의 뭐예요? 매매 또는 교환하고 똑같습니다. 유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해서 뭐예요? 취득한 물건에서 그 지분의 별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이런 조문을 둡니다. 그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합니다. 자유로운 뭐예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다만 5년 범위에서 불분할 약정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다. 해수는 제한 없어요. 다만 갱신하더라도 5년은 넘지 못한다, 그죠? 자, 복습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뭐예요? 형성권이죠. 형성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분할의 방법, 협의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효과. 분할이 되면 뭐예요? 각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단독 소유자가 되죠. 단독 소유자 됩니다. 그때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지분은 뭐예요? 서로 맞교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공유자는 뭐예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이사치다가 몰게 돼서 지분의 별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출제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유를 가지고, 자, 공유 파트는 심화반에서 뭐요? 판례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사령 문제로도 뜹니다. 자, 나머지 합유 종류는 상대 개념으로 간다. 상대 개념. 즉 물건을 뭐요?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조합체로서 그죠? 조합체로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를 합의랍니다. 법률의 규정 또는 뭐요? 계약에서 소인이 하나의 조합체에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 때를 합의로 한다. 그때 합유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 그런데 조합이라는 단어는 명칭에 따른 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합계약 자체를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 조합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개념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업체예요. 동업체. 친구 3명이서 뭐요? 퇴직하고 치킨 가게를 3분의 1씩 뭐요? 출자가 가게를 열었어요. 이게 조합입니다. 명칭에 따른 구분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는 뭐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사단이라는 단체도 있고 뭐요? 계약에 따라서는 동업체인 조합도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조합은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은 뭐요? 소인이 이렇게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를 하는 경우를 합의를 합니다. 그때 다른 점 위주로 보시면 돼요. 3분의 1씩 출자했기 때문에 지분이 있죠. 자, 그때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동이죠. 그죠? 그래서 합의는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일부는 공유하고 똑같이 갑니다. 일부는 총유하고 같이 가요. 따라서 이자는 뭐예요? 지분이 있더라도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까지 동업을 했죠. 그죠? 근데 벽이 빠지고 뭐예요? 엉뚱한 A가 들어오면 기존 동업체하고 전혀 다른 동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분은 양도 못합니다. 하려면 뭐예요? 전원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보조라기는 100% 이러니까 단독으로. 자, 그 다음 합유 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자, 보세요. 지분은 있지만 처분 못한다. 그죠? 처분 못해요. 공유는 처분이 자유죠. 근데 합의는 이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지분의 처분은 나머지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똑같은 논리로 뭐요? 분할도 못합니다.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지분은 있지만 분할 청구 못해요. 그 다음 종료. 자,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합의는 조합체의 해상 또는 합의물의 양도로 해서 조합체는 종료한다. 그죠? 전화의 경우 분할에 관해서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고 273조 특징 공유와 차이점.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뭐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조문이 필요합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 권리 주체가 아니죠. 그죠? 그때 권리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자가 소유자가 못 되죠. 그때는 뭐요? 그 구성원인 사원들이 그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이를 총유구죠. 자, 이랑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적으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로 한다. 276조 체크를 하시고. 그때 총유물의 뭐요? 관리처분. 관리는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그죠? 이 같은 관리처분은 누가? 총회가 그죠? 그래서 대표자로도 이와 같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대표자가 총회 결 없이 총유물의 처분행위를 했다.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니까 뭐예요? 무효이다. 그게 거기서 법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기억했기 때문에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도 배웠죠. 그럼 비법인 사단에서 그 판례가 그냥 읽혀요. 관리처분권은 누구만이? 총회만이. 대표자가 총회 결 없이 총유물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권한 없는 처분행위로. 그 다음, 이 양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277조.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지 취득 상실과 일치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동창회비를 많이 출혈했더라도 탈퇴하는 순간 1%의 채 권리도 없고.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지 취득 상실과 일치합니다.
자, 22회차 기출지문인데 아직 안 돼요. 이번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 회차부터 심화반부터 볼 거예요. 자, 그럼 매일 문제. 자, 10초차 3번인데, 자, 이 부분도 뭐야? 아직까지는 아닌데, 자, 일단은 검토해 볼게요. 이렇게 사령 문제로 끝난 거예요. 공동 소유가. 갑을병이 X 건물 하나죠, 그죠? X 건물을 3분의 1의 지분에서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것은, 자,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각각 을의 합의만으로 거기다 한번 줄 것이고, 임대 척할게요. 임대는 처분행입니까? 관령이요? 관령이죠. 그 지분의 과반수 그죠? 그래서 두 명의 동의만으로 임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X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거기까지 주시고 병은 단독으로 동그라미 할게요.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왜요? 보존행위이므로. 그 다음 처분 체크할게요. X 건물 자체는 뭐야? 처분 변경하려면 전원동의 맞죠? 그래서 4번. 지분의 처분을 적을게요. 마지막죠. 을병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지면 쉽게 떴죠. 그죠?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 정답 4번. 그 다음. 자, 조세등은 뭐야? 원칙적으로 3명이 균분이죠. 그죠? 지분은 균등으로 추정되니까 원칙적으로 관리병 균분해서 부담한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용익물건, 담보물건, 그 다음에 뭐요? 채권 강론 위주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채권 총론은 개념 위주로 필요한 부분 거죠. 예. 채권 총론의 어떤 깊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심화반에서 부분을 연습을 하는 걸로 개념 위주로 쭉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